제 왼쪽에 우리 이용하는 코멘트를 처음 출연하시죠,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시작했나요? 네,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우리의 이명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떻게 두 분이 나오시게 됐어요? 우리 박인성 보좌님한테 제가 그 오래전에 도움받은 게 좀 있고 아, 그래요? 네, 취재물이 완성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네네. 그래요? 네. 배우 실력자가 있었구나. 그렇죠. 예. 이명수 기자하고는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일을 같이 했던 게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때 그 현직 구청장이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명백하게 개입하는 가짜 뉴스 생산지인 신현희 구청장 카톡방 사건이 있었을 때 이명수 기자가 시민 기자로 제보를 해주셔서 거기에 저를 잠입을 같이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잠입 네. 그런 걸 그래서 원래 그런 거 가르쳐 주셨구나. 아니, 왜냐면 이명수 기자는 순진했는데 제가 이제 저기 저 혼자 하기 힘든데 그 당시 보좌관님이었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주니까 예, 그 제가 빠져먹은 자료까지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때 그 행안위에서 네, 진선미 네. 의원이 이제 네, 경찰청장 대상으로 이제 질의하고 네. 그랬죠. 그때 파장 그러니까 컸었습니다. 그때 150명 카톡방만 노출됐었는데 네. 520명 카톡방에 신현희 구청장이 해왔던 명백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생산지의 현장을 경찰청장 상대로 공개해서 수사에 이르게 했고 나중에 다른 범죄까지 추가돼서 구속시켰던 사안을 함께 우리 했었습니다. 박영선 평론가 앞으로 이명수 기자가 지금 하나 물면 안 놓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갑니다, 저는. 네. 아, 끝까지 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줄리를 문 것 같은데 네. 끝까지 가다가 괜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셔갖고 그 구속영장 심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요거는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한번 최근에 그 영상을 올렸었죠? 네. 그 영상부터 보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럴까요? 예, 그러시죠. 틀어주십시오. 줄리. 아저씨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 친정어가 뭐 자기 예명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얘도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나 거기 가서 걔를 부르는 말을 봤잖아요. 저 라마다에서 아니 파티 같은 데 가면 걔를 부르는 김명신이라고 안 불렀어. 외국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 뭐 린다 뭐 그렇게 뭐 줄린가 뭐라 그랬대더라. 맞아.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자기도. 근데 아무튼 자기 이름 안 써요 걔. 네, 저희가 또 어떤 분들은 뭐 또 그 줄리만 얘기해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이미 해외 유수 언론 뉴욕타임즈라든가 많은 가디언지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만 한국의 VIP는 2명이 있다. VIP는 김건희 여사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뭐 우리가 익히 들고 왔기 때문에 이 한국의 대통령 권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저희들은 뭐 당연한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이명수 기자가 지금 동영상 보도된 걸 갖고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러시죠. 예. 제가 그 동영상 녹취록이죠. 네. 그 정대대 선생과 그 저랑 작년에 그 친척 12시간 통화했던 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분입니다. 아, 그분. 그래서 제가 지금 줄리 재판 뭐 저기 안혜욱 안혜욱 회장도 회장. 있고 뭐 등등등 뭐 언론인도 있고 보도했던 언론인 다 이제 지금 재판 받고 있어서 지금 그 재판이 보니까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렸던 게 뭐냐면 재판 이루어지고 나면 저기 정대태 선생님 또 증인으로 나가니까 그때 쓰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됐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우리가 또 탐사보도팀들이 이 녹취록 빨리 찾아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그 담당 변호사한테도 네. 원본을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 좀 이따 이제 출연하시고 계신데.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박영선 평론가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줄리 의혹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거론되는 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또 이제 줄리라는 사람이 맞다라고 또 이런 녹취록이 또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목격자들 만났던 사람들 뭐 누가 있냐라고 당시 말을 했었거든요. 내가 줄리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했었어요. 본인이 부정했죠, 본인이 적극 부정을 그 했는데 뉴스버스인가 그 인터뷰에서 네, 그렇게 네. 했죠. 네. 본인이 부정을 했는데 실제로 같이 만났고 같이 대화했고 몇 차례를 만난 사람이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증언을 했죠. 자기가 네, 증언을 만났다고. 했죠. 맞다고. 그리고 또 추가 가족의 친척의 지금 증언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실에 가까운데 저는 더 큰 문제는 네, 이게 거기 핵심이 뭡니까? 줄리냐 안 줄리냐 때. 줄리냐 안 줄리냐의 핵심 문제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를 왜 자꾸 가리려고 하는지 이걸 발언하는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그리고 소송 고발을 남발해서 그리고 이 언론들을 계속 고발하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 행위가 저는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게 과잉으로 오버하다 보니 실제로 이거를 맞는데라고 했던 선량한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나는 진실을 말했음에도 내 입을 왜 거짓으로 만드냐. 그래서 더 많은 증언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니 평론가님께서 걸로 제가 좀 보여집니다. 반대쪽의 입장에서 여쭤보면 아니 그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뭐 줄리였건 줄리 아니었건 간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있어서? 네, 공직자라 하면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인 대통령의 부인인데 네. 대통령의 부인이 과거에 해왔던 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아니 뭐 삶을 사생활 살았든. 과거 사생활이었으니까 뭐 그 사실상 그 먹고 네, 사는데 바쁜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니 괜히 대통령 부인 착각에 들쳐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할 수는 있으나 그거의 과정에 있어서 보여지는 이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탄압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실로 말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이게 저는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게 이번 사건의 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더 많은 증언자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김건희의 본질을 지금 계속 드러내는 거죠. 가짜의 허위의 모습들, 가짜로 치장하고 과잉했던 모습들의 실체가 그 사람이 계속 지금 드러나는 대통령 겁니다. 권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 이명수 기자님 저도 이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예. 게 뭐냐면 그러면은 줄리니 안 줄리니 간에 하여튼 줄리 의혹 문제 예. 이게 만약에 줄리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죠? 네. 뭐 아직 본인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우리는 뭐 김건희 씨가 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분명하게.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은 이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엔 그 공개한 녹취록 친척 네. A 씨 녹취록 말고 또 있습니다. 네, 내가 차츰 그래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국내힘에서 이거 고발해가지고 예. 이루어진 건데 재판까지 넘어가 있고 이 재판이 되게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 증인만 뭐 어마어마하니 지금 그래요? 돼 있다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기자들 뭐 이 재판이 되게 중요한 재판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방청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소리소리 공개하는 것보다 재판장에서 들어서 기사와 이제 뭐 포털이 어디고 다 나올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거기 대선 전에도 허위 경력, 허위 이력 문제 이런 걸로 상당히 뭐 논문도 뭐 표절이 아니라 이거 아예 뭐 대필이다. 이명수 네. 기자의 취재에선 그렇게 나왔었고요. 이러한 과거에 살아왔던 인상이 다 그러면 줄리냐 안 줄리냐 입에 담기도 좀 싫은데요.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김건희의 과거 이력과 과거 살아온 부분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최재현 목사의 비디오에도 봤지만 사실상의 대통령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 살아왔던 삶 전체가 지금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경력, 논문, 그리고 줄리인지 아닌지 이게 결국은 사기죄 아닙니까? 자기의 국민 과거의 사기. 이력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네. 그리고 과거의 삶을 지우기 위해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사실은 사기 범죄에 가까운 네. 상황인데 이 사기 범죄에 가까운 당사자가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총체적인 핵심 윤석열 위에 있는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 자체가 참
참담하고 참담하죠. 서글픈 현실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위선의 가면을 제대로 드러내고 벗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려올까요? 스스로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 내려올 수 있는 기폭 장치들을 이명수 기자 생각에 스스로 만들어야죠. 내려올 것 같습니까? 어떨지 잘 알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 누님 알아서 내려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안혜옥 회장께서 안혜옥 씨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네. 이거 두 번째 청구했는데 기각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속영장 당시에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셨던 류재일 변호사를 저희가 연결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튜디오 오디오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장PD님. 네. 이게 월요일날 바쁘실 텐데 전화 인터뷰에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우리 이명수 기자의 또 변호인이기도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셨는데 그때의 어떤 분위기라 그럴까요? 내용 이 부분부터 변호사님께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영장실질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는 저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이 다 예상한 게 검찰이 이번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 아, 지난번에 기각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청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보면 오히려 예상했던 거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준비를 너무 안 했다. 그리고 검사도 한 명만 들어왔고 네.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변호인단이 좀 의아할 정도로 예. 일방적으로 변호인단이 이렇게 강하게 검찰을 압박하고 판사한테 좀 호소하는 네. 좀 일방적인 내용이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왜 안혜옥 회장을 구속시켜야 된다. 무슨 근거로 주장한 겁니까? 뭐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했던 그 당시 내용과 다른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김건희 씨는 줄리가 아닌데 줄리라고 한다.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줄리 발언을 피해자가 하고 다닌다. 네. 그리고 중한형이 예상돼서 도망갈 수 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네. 네, 뭐 그런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안혜옥 씨하고. 변호인단은 다른 변호사님과 저와 좀 내용을 나눠서 대응을 했는데, 네. 다른 변호사님께서는 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좀, 피의자인 일반적인 안혜옥 씨 용어로는 발언이 써주시죠. 네? 허위가 아니다. 아, 네. 맞다라고 주장하신 겁니까? 네,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고 줄리가 맞다라는 취지로 적어도 줄리라고 믿을 만하다. 그래요.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하셨고. 아니 잠깐만요, 저는- 변호사님. 그 증거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건 안혜옥 회장의 주장 외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줄리가 맞다라는 거는? 안혜욱 회장 외에 뭐 다른 기타 증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증인도 저희가 증인신문할 예정이고 또 다른 증거들도 제출할 예정이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때는 녹음 파일 하나도 제출했습니다. 네. 예, 그 이지수 씨와 정대택 씨 사이에 줄리 얘기가 나오는 네. 그게 19년도 정도에 녹음된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쪽에서. 그래요. 네. 증거는 어떤 겁니까? 증거가 지금 얘기한 녹취록 그런 겁니까? 녹음 파일을 직접 제출했고, 그리고 지금 관련 재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좀 비중이 있는 게 그 호텔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호텔이라는 게 저 라마다 르네상스 말씀하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혜욱 씨는
6층에서 회장을 만나서 연애에 참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네. 검찰에서는 그런 공간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 건물 철거하기 전에 도면에서 6층에 그 비밀 공간이 좀 드러났습니다. 오, 그래요. 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은 사실 호텔 관계자들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안혜욱 씨가 가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 연회장의 뭐 구조라던가 면적 이런 부분들이 안혜욱 씨의 진술과 오히려 일치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요인들을 봤을 때는 안혜욱 씨의 증언이 분명히 네. 신뢰성과 신빙성이 있다. 이런 판단으로 변호인께서 제출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그 얘기는 좀 더 진전시켜야 될 것 같고 그 영장을 기각할 때 판사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일방적으로 변호인 쪽이 좀 뭔가 검사를 몰아붙였는데 네. 판사도 검사한테 좀 의아할 정도로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서는 기각됐구나라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이명수 기자와 박영선 평론가라는 분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변호사님. 네. 이 두 분한테 간단한 질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예, 네, 괜찮습니다. 박영선 평론가부터 얘기해 네. 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는 기억과 증거 그리고 검찰에서도 없는 자료들을 변호인이 제출하셨고 그리고 다수의 목격자와 진술,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번 재판에서의 법리적 다툼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죄일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저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은 이렇게 재판을 준비하고 증거들을 검토하고 하면 할수록 무죄라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무죄라는 것은 결국은 안혜욱 회장이 진술한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는 예명을 썼었다 전에 그 부분이 네. 확신한다는 말씀입니까? 확신할 정도의 증거는 뭐 부족할 수 있지만 네. 적어도 안혜욱 회장이 줄리라고 믿었다는 점에 대해서 뭔가 아무런 과실이 없다 정도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될 수 있다. 이런 변호인단의 어떤 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명수 기자도 질문 한번 네, 해주시죠. 이번에 그 영장실심사에서 저희가 그 변호인단에 준 그 서울에서는 친척 A 씨 녹취록, 그 영향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녹음 파일이 사실 직접적인 증거로는 유일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음성 파일이.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 네. 물적인 증거는 그 유일한 내용인데 네. 판사에게 그걸 꼭 들어보시라고 했고 그 내용이 길지 않아서 판사가 분명히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판사가 봤을 때도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 검찰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라고 충분히 느꼈을 것 같고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다른 파일도 지금 갖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에 네, 놔두지 마세요. 예. 그 압수수색당해서 뺏기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시죠. 예. 네. 이미 지난해 같은 건으로 그 네. 구속영장을 쳤는데 그때도 네.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다시 구속영장을 쳤던 거는 뭔가 추가적인 검찰의 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셨었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예. 왜 추가로 구속영장을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쳤는지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영수 평론가 중요한 질문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실제 영장실질 심사를 겪은 변호인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영장은 경찰에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지검
사건에서도 경북경찰청에서 신청했는데 대구지검 검사들이 이거는 좀 청구하기 그렇다.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기사도 좀 나갔는데 그 후로 좀 뭐 좌천이 됐는지 뭐 이런 얘기가 돌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 기각한 검사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구조로 서울경찰청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앙지검에서 그거를 원하지 않아도 반려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검찰 스스로는 이 내용이 법조인이라면 무리하다는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무리한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준비도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법을 다루고 있는 검찰 입장에 봤을 땐 청구하기가 싫었을 텐데 우리가 유추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진작이긴 증거나 하죠. 내용도 없었고 네.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주장하지도 않은. 그럼 뭐 제3의 인물이 누가 영장 청구해? 그런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뭐 스스로 대구지검 경우처럼 똑같이 되는 걸 우려했을 수도 있고 네. 뭐 제3자인 누군가의 뭐 입김이라던가 심기 경호 차원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뭐 그 문제는 추측할 수밖에 이명수 없죠. 기자가 한마디 코멘트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아니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유지열 변호사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아니 이거 검찰이 그 법원에서도 별다른 증거라든가 주장도 하지 않았고. 네, 저도 변호사님한테 얘기 잘 들었는데 네. 뭐 저기 우리 누님의 입김이 좀 세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건 명예훼손가만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구속됐으면 안혜경 회장이 구속됐으면 또 이제 전국이 좀 그 진보 진영이 좀 위기로 좀 이렇게 여론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줄리 관련 부분을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한 이 언론에 대한 무언의 압박도 상당히 저는 이번 영장 청구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이번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줄리 보도가 2021년에 지금 1000건 이상이 있었거든요. 본소 매체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런데 점점 줄어들었어요. 지난해는 거의 언론 보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시 또 이슈화로 커지고 있어서 사실은 명품백과 거의 비슷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 같아요. 주요 언론이 보도 않다가 한동훈, 윤석열 갈등을 통해 커지는 것처럼.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재판 과정이 3월 7일이 좀 중요한 재판인데 네. 안혜욱 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옵니다. 예. 본인이 그래서 나와서 안혜욱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네. 검찰에서도 총 공세를 퍼부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3월 7일 날 불꽃 튀는 법정의 다툼이 예상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1심 판결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지금 증인만 30명 정도 되는데 2명을 이제 했고 3월 7일 날 또 2명, 1명 하면 그래도 26명이 남지 않습니까? 네. 몇 년은 걸리겠죠. 그러나요? 몇 년까지요? 그 증인이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태반입니까? 거의 검찰 측 증인만 그 정도입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좀 이거를 재판을 연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변호사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변호사님 한 말씀 듣고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영장 청구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굉장한 압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리한 영장 청구는 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인권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려운 재판 감당하고 계실 텐데요. 네. 뭐 신변의 위협은 없습니까? 뭐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일 변호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재일 변호사님이 아주 용감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네. 강원도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혜원 기장에게 이 정도로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변호사님이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우리 이명수 기자가 또 취재하신 게 있죠? 네. 네. 네, 그 강신엽 변호사. 아, 강신엽 변호사. 예. 그 준비된 동영상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 7월에 고발이 이루어졌어요. 작년 7월에.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그때부터 8번이나 계속해서 유튜브에 나가고 등등의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번에야말로 저렇게 재판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한번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반려한 적이 있어요. 한번 봐줬어. 근데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명예를 훼손하니까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따라서 증거가 확실하다고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반성을 안 하고 또 계속했기 때문에 안혜욱이가 구속되는 건 100%입니다. 만약에 100%인데 내가 구속이 안 되면 여기 와서 물구나무를 10시간 서겠습니다. 구속이 안 되면. 그러니까 안혜욱이는 100% 구속된다. 만약에 안혜욱이가 구속이 안 되면 내가 여기 물구나무를 와서 서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 진짜로. 예, 물구나무를 섰다. 물구나무를. 네. 그래서 아직 네. 안 끝났습니다. 조금. 아니 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이 기자께서? 아니,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예. 본인이 안혜욱 기자 구속된다고 100% 확신했는데 안 되면 본인이 10시간 동안 무나무 쓴다 그랬으니. 글쎄 말이에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이 건 말고도 그 강신엽 변호사가 이번에 그 건희 사랑 팬카페 다시 그 회장으로 복직했거든요. 아, 복직했어요? 네, 복직했습니다. 이게 디올 건 터지고 나가지고 부랴부랴 디오 사랑 그 건희 사랑 팬카페 회장 복직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뭐 지난주에 뭐 불교 방송 출연해가지고 그래요? 뭐 저기 이 디올백은 뭐 던지기 수법이다 뭐 그런 뭐 용어 썼다 대충 보고 내가 말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 전화했어요. 아, 그것도 있습니까? 전화했는데 이거는 오늘 거는 없고 전화를 한 차례 통화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재중 제가 전화 뜨니까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아, 이제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입니다. 딱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 바로 끝이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 그 녹취록이 있죠? 예, 그거 있습니다. 쓸까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아. 이번에 그 저기 안혜욱 선생 건으로 이제 네. 한 건데 그 전에도 한 며칠 전에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팩트에 안 맞는 방송을 이게 자기 또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 어.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다 뭐 저기 뭐 주장이고 팩트에 안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에이, 아니 사법고시까지 시험 봤던 변호사님이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알려달라. 뭘? 저기 모르는 거 있으면 이게 나한테 좀 알려달라. 오히려. 그래서 뭐 대들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또 전화를 했지. 이 사건이 또 터지거나 또 물구나무 건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또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하나가 있는데 그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아. 계속 안 받아. 그래서 초침이 전화를 했죠. 이게 모르는 번호니까 전화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준비돼 있으면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녹취록. 예. 다른 번호인 줄 알고. 네. 다른 번호니까 이제 받은 거예요. 네. 없어요? 네, 들었는데. 아, 그냥 그래요? 없는 걸로 하시죠. 예. 간단하게 끄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나를 피하더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막 그래서 그래요? 서울에서 이명수를 하니까 또 전화하지 마세요 하면서 좀 뭐 더듬더라고요. 아니 핵심은 근데 물건함을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그 1분 쓰기도 어려울 텐데. 10시간 쓴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요. 그 당일날이죠. 2월 1일 날. 그때 뭐 우리 또 안혜욱 선생님도 지지하는 또 팬분도 있었고 또 안혜욱 선생님 싫어하는 또 구구 애들이 또
또 단체를 가지고 엄청 소리 지르면서 그랬는데 그게 그 저기 김건희 그 강신업 변호사가 잘 안 나오거든요. 법원에 이렇게 극우 애들하고 같이 안 나오는데 그날은 자기가 그래도 저기 김건희 팬카페 회장이니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사무실도 본인 사무실도 그 법원 근처에 있어가지고 일부러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니 기각됐으면 영상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당당하게 올려놨어요. 지금도 올려져 있어요? 지금은 내가 하긴 한데 어제까지는 제가 하긴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 좀 다르게 제가 기자님들 혹시나 이 방송 보시면 그 거꾸로 무구나무 언제 쓸 건지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수 평론가님께서 코멘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극우 유튜버를 운영하시고 팬클럽 대표이신 분이 저렇게 발언을 하셨으면 그나마 변호사라는 전문가 집단에도 직업이 있는 분인데 신뢰를 위해서는 지켜야 되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저 발언을 할 때 이렇게 본인 지지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슈퍼챗이나 이런 수익을 충분히 냈다라고 그래요? 보여집니다. 수익 창출 충분히 했고 그다음 뭐 또 다른 또 쇼잉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한번 물구나무를 서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1분 쓰기 어려워. 저 양반 나이도 좀 되신 것 같은데. 나이도 있고 등치도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배도 많이 나와가지고 쓰기는 1분도 못 쓸 것 같아요. 기자께서 가서 좀 잡아주죠. 아니 제가 첫 통화했을 때 그래도 대화가 바로 끊지 않고 대화가 좀 한 3분 정도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면서 우리 친해지자고 내가 오히려 술도 마시고 밥도 먹자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건 곤란하대. 곤란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기 그 PD님 그 영상 다시 한번 그 강신엽하고 나온 사진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잠깐만요. 네. 건희사랑 팬카페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요? 예, 같이 그 옆에 강신엽 변호사 그 전에 영상만요. 그 강신엽 나오는 근데 작년 스톱. 7월에 스톱. 여기 그 스님 있지 않습니까? 예, 스님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성호 스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 발언했던 사람입니다. 정말요? 예. 그 광화문 광장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 스님이라는 양반이 말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이런 사람이 김건희를 사랑하는 팬카페 이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 양반은 성호 스님이라는 양반은 저기 팬카페 고문으로 상민 고문으로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그 구구들 안 좋아하는데 그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더 이상 하실 얘기 네, 있으면 하고. 오늘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선 평론가가 자주 나오세요. 그래 네, 평론가님 네. 시간 괜찮으세요? 뭐 불러주시면은 맞춰서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에 우리 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법적인 문제 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근데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